현재는 단종되었지만 알렉산더 맥퀸의 이름을 달고 향수가 출시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궁금하다고요? 이베이에서 살 수 있으니 구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출신의 알렉산더 맥퀸이라는 디자이너 브랜드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해골이 새겨진 독특한 디자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죠. 이 브랜드의 창립자이자 디자이너였던 리 알렉산더 맥퀸은 처음 등장했을 때 영국 패션계에서 앙팡 테리블 혹은 천재 디자이너로 사람들에게 추앙받았습니다. 그가 디자인했던 환상적인 드레스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그가 디자인한 신발과 가방들은 패션계와 예술계에서 동시에 인정받기도 했죠.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패션계에 어떤 족적을 남겼을까요? 리 알렉산더 맥퀸은 1970년 영국 런던 이스트엔드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며 패션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갑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를 중퇴하고 16살 때부터 의류 관련 일을 할 정도였죠. 고등학교를 때려친 뒤 그는 맞춤 정장으로 유명한 영국 세빌로에서 견습생으로 경험을 쌓아나갑니다. 그는 안데르센 앤 셰퍼드나 기브스 앤 호크 같은 유명한 매장에서 경험을 쌓았는데 이후 알렉산더 맥퀸이 본인의 브랜드를 창립했을 때 이 테일러링 경험은 큰 도움이 됩니다. 남성복으로 경험을 쌓기 시작한 그는 1994년부터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영국을 대표하는 패션 스쿨인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서 석사 과정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그는 정규 수업을 받으며 본인의 재능의 폭을 한층 더 넓혀갑니다. 그리고 졸업 작품으로 그는 유명한 연쇄살인마 잭 더 리퍼의 실화에서 모티브를 따와 쇼를 진행했습니다. 그와의 런웨이와는 전혀 다른 극적이고 파격적인 런웨이가 펼쳐졌고 사람들은 열광했죠. 당시 영향력 있는 에디터였던 이사벨라 블로우도 맥퀸의 첫 컬렉션을 보고 감명받아 그가 영국 패션계에 발을 내딛는 데 도움을 주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알렉산더 맥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알렉산더 맥퀸은 본인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런칭하고 패션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발표하는 쇼마다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사람들은 맥퀸의 머릿속에서 어떤 쇼가 등장할 것인가를 기대했죠. 기존의 고급 의류 브랜드들이 보여주던 고리타분함은 존재하지 않았고 항상 그의 쇼는 파괴적이면서도 창조적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재능을 본 LVMH는 그에게 1996년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트쿠티르 브랜드였던 지방시를 맡기게 됩니다. 한때 잘나갔던 지방시는 침체기에 빠져 있었는데 맥퀸이 구원투수로 투입된 것이었죠.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는 내지 못했다는 비평을 받으며 맥퀸은 2001년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본인의 브랜드에 집중하게 됩니다. 2001년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는 계속 어찌 보면 기괴하고 어찌 보면 파격적인 옷들을 선보였습니다. 대중들이 보기에 괴상해 보였던 이 옷으로 그는 앙팡 테리블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그는 패션과 예술은 같은 것이라고 보았는데 즉 패션쇼를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는 매번 영화나 소설에서 스토리를 따와 하나의 오페라나 연극 같은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단 기존의 예술작품과 차이가 있다면 항상 아름다운 것만을 보여주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쇼는 작품과 함께 무대와 모델, 음악, 퍼포먼스 등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의 옷만 보고 그의 디자인에 대해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과거의 패션쇼들은 디자이너가 만든 옷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그는 모든 걸 통합해 작품으로 만들었죠. 어쩌면 그래서 그의 쇼가 그렇게 극적이고 파격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객들에게 확실한 인상을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극적인 표현이니까요. 이런 쇼들은 알렉산더 맥퀸 컬렉션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겨있기도 했고 공격적이었고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디자이너들과는 확실히 다른 쇼를 선보였는데 키 크고 잘 빠진 모델들 대신 뚱뚱한 모델을 사용하거나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연상시키는 컬렉션, 로봇이 등장하는 컬렉션 등을 선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쇼를 보면서 아연실색하면서도 경탄을 금치 못했죠. 앞에서 말했다시피 알렉산더 맥퀸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옷이나 가방만 따로 떼서 말하기엔 설명이 부족합니다. 루이비통이야 여행용 제품으로부터 시작했고 에르메스는 다양한 스카프를 선보이며 벨루티의 경우 품질 좋은 구두를 선보인다는 정도로 제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퀸의 제품들은 그렇게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전위적인 디자인이 많다는 정도만 설명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맥퀸이라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관통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유독 해골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스카프부터 가방, 키링 등 다양한 제품에 등장해왔죠. 맥퀸 덕분에 패션에서 잘 사용되지 않던 해골은 주류 패션에 편입할 수 있었고 한때는 대중들에게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맥퀸은 해골이 갖는 죽음의 의미를 자신의 디자인과 연관시켰는데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가 바로 그의 해골에 담겨져 있었죠. 메시는 다양한 주제와 문제의식에 대한 풍자를 선보이며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줬던 알렉산더 맥퀸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를 지지해주었던 이사벨라 블로우가 2007년 세상을 떠났고 그의 어머니도 2010년 2월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연달아 세상을 떠나자 그는 큰 상실감에 빠졌고 결국 그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일 만에 짧은 생을 마감했죠. 그 자체가 곧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이었기에 그가 없으면 브랜드도 머지않아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전히 알렉산더 맥퀸이라는 브랜드는 유지되고 있지요. 과거 그의 개인 어시스턴트였던 사라 버튼이 그의 자리를 뒤이었고 2026년 현재는 션 맥기르가 브랜드를 맡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맥퀸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